상속재산을 자녀들끼리 두고 봤을 때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누군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 덜 가져가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충분한 대화와 부모님 살아 생전에 부모님이 교통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사위랑 며느리랑 가서 상담받고 와갖고 갑자기 설날에 대뜸 상담 받아봤는데요, 세금 많이 나오던데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부모님, 아 얘는 내 재산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럼 누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제 입이죠. 회계사님이 또 중요한 상속 전문이시잖아요. 제 주특기죠. 합법적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상속. 네. 상속은 아직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회계사님이 보셨을 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상속 준비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세금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상속을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 교통정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교통정리라고 표현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자녀가 이제 외동일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정리가 필요가 없겠죠. 자녀분이 대부분 여러 명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각각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자녀들 간의 분쟁을 좀 예방하기 위한 목적과 세금, 얼마를 내고 어떻게 해야지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숙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숙제를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누가 고생할까요? 뭐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빚내서 이제 상속세 내고,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상속 재산을 받은 게 과연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 좋은 경우로 치닫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보셨던 상속 실수가 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실수 중에 대부분이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 때문에 많이 나와요. 이제 우리나라 상속 제도상 배우자 상속공제가 굉장히 한도가 높거든요.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억입니다.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30억까지 그냥 세금 없이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상속인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로 받기를 원하면서 어차피 이제 남아 계신 부모님한테 재산이 가게 되면 추후에 다시 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자녀들이 또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1차 상속,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중에 첫 번째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한테 또 최대한 재산을 많이 내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근데 이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랑 면밀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기준으로 상속공제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적게 받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이만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꼭 준비해야 할 상속 준비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재산을 누구한테 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한테 계속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더 나아가서는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게 확실하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두 가지 정도면 교통정리가 웬만하면 끝난다. 그럼 회계사님은 만약에 이런 상속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을 때 역할이 어디까지신가요? 돌아가실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자녀가 있는 앞에서 뭔가 얘기한다는 게 아직 한국 유교 사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저는 그거를 어쨌든 양쪽의 입장을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외교관 역할까지 저는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법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인문학에 가까운 풀이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자녀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다. 또 부모님한테 가서는 자녀가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부모님도 걔가 그렇게 생각이 깊은지 몰랐다. 화해를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쉽진 않아요. 아예 자리에 안 나온 분을 제가 불러드릴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제가 꼭 상담하고 말씀드리는 게 다음 상담 때는 자녀를 같이 데리고 와라, 아니면은 또 배우자분을 같이 오는 게 좋다. 왜냐면 그런 의사결정은 다 같이 하는 게 맞으니까. 생전에 자식에게 준 돈이나 재산이 상속 시점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구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대부분 납세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것도 상담한 사례인데, 병원에 누워 계세요. 그러면은 다들 생각하는 게, 지금 부모님 계좌에 있는 돈 다 현금으로 뽑아버려야겠다. 그래야지 돌아가셨을 때 계좌에 돈이 없으면 상속세가 안 나오겠네. 그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50억을 만약에 다 뺐어, 3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그럼 과세가 안 될까요? 그 50억을 일단 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 때문에 은행에서 돈 현금으로 1,000만 원 뽑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두 번째로 국세청이 바보입니까? 그러면은 누구는 계좌에 50억 그대로 있다 돌아가고, 누구는 열심히 50억 다 빼서 세금 빵원 나오면 그건 조세 형평에 당연히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조사 나면 계좌를 열기 때문에 이때 출금한 돈 어디 갔는지 당연히
당연히 물어보겠죠. 10년간의 계좌내역 열어가지고 현금 인출이 상속 개시 시점 직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현금 어디 갔어요? 현금을 뽑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어렵다. 그리고 국세청이 절대 바보가 아니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상속 분쟁은 보시기에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좀 준비 부족이나 오해 때문일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 재산을 자녀들끼리 두고 봤을 때는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누군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 덜 가져가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충분한 대화와 부모님 살아 생전에 부모님이 교통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은 나중에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언장이 꼭 필요한 이유와 유언장이 없을 때 실제로 생기는 문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결국 교통정리죠. 저희가 사거리인데 신호등이 없는 거예요. 교통경찰도 없어. 그럼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 분쟁이 일어나면요, 상속세 신고서가 자녀별로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도 봤어요. 자기가 받은 재산은 축소하고 얘가 받은 재산은 늘려가지고 이제 유류분으로 싸우려고. 상속세 신고서가 여러 개 들어가면 서로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좀 많이 평가해서 늘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국세청. 알아서 높여서 가지고 오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상속인들이 다 입는 거겠죠. 회계사님이 조금 도와주시기도 하나요? 제가 유언장 자체에 대한 이제 민법이나 이런 효력에 대해서까지 이제 제가 도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유류분이 어떻게 된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아껴주고 싶은 손가락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 얘기해 드릴 것도 좀 있죠. 저희 법무법인에 계신 이제 변호사분들이랑도 많이 얘기를 하고, 유언대용 신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납세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문제 관해서 고민이신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이 많이 가셨을 수도 있고, 우리 형제를 왜 저런 식으로 몰아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애 좋은 형제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어차피 저희 누나가 다 가져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신고를 좀 해달라 라든지, 뭐 저는 이 재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당연히 사이가 좋으면 그럴 수 있지만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사는 것도 비슷하고 부모님한테 뭐 다들 잘해주고 막 하면은, 근데 부모님께서는 입도 뻥긋 안 하시고 재산에 대해서는, 그랬을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누가? 자녀들 말고 부모님이 와서 상담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거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사위랑 며느리랑 가서 상담 받고 와갖고 갑자기 설날에 대뜸 상담 받아봤는데요, 세금 많이 나오던데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부모님은. 나 지금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그렇지. 얘는 내 재산만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럴 의도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본질 자체를 따지고 보면 PD님이 느끼신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누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제 입이죠. 왜냐면 제가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죠. 물론 이뤄놓으신 것도 많고 한데 자녀들 입장에는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봐라, 세금 50억 나오는데 자녀들 직장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 대출 받아서 세금 다 냈다 칩시다. 대출 어떻게 갚으시고 어떻게 이자 낼 건지 자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 그때부터는 조금씩 액션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영상 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나 늦은 준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늦었으니까 그냥 있을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좀 정신이 번쩍 드시거든요. 이 머리가 아픈 거잖아요. 정신과 상담 한 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저랑 나눈다. 그 정도의 짐만 덜고 가셔도 저는 충분한 수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속세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많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